부산의 한 시인은 음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부산의 지형과 역사, 부산 사람의 기질이 담긴 식재료를 찾아서 문화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맘때 많이 찾는 식재료인 오리와 옛날 남해안 지역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군소입니다. 예, 음식문화 칼럼니스트 최원준 시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지역 탐구 음식이 오리입니다. 이게 예. 부산의 안창마을이며 산성마을, 꽃마을, 오리고기 음식점이 참 많은데 부산만큼 오리를 즐겨 먹는 지역이 없다. 작가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부산의 오리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로부터 부산에서는 오리를 서민 보양식의 주요 식재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조리법으로 조리해 먹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부산은 낙동강과 그 주변 습지가 잘 발달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리지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조류, 특히 오리를 시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직접 잡아서 팔기도 하고 또 가족들의 밥상에 푸짐한 별미로 올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부산의 오리고기 문화가 지리적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 그런데 이 조선 후기 문인 이학규가 지은 시에도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예. 조선 후기에 김해 유배를 온 문인 이학규 선생이 그 낙동강과 김해 그 일대에 풍속을 썼던 금강 기속시 중에서 보면요. 네네. 한글로 풀자면 동지가 되면 집집마다 오리 사냥 그만두니 동네에선 동지장 지나면 전혀 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이후로는 때마침 어장이 형성되어 대구의 새로운 맛 볼래봐 살찌다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오리 사냥이 바로 낙동강 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집집마다 오리 사냥을 한다는 것으로 봐 이 오리 사냥이 꽤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리가 그럼 옛날 부산 사람들이 뭐 잡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뭐 생계 수단이기도 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낙동강 포구에 오리가 많아서 오리 사냥이 낙동강 사람들의 좋은 생계 수단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이 기록에는요, 낙동강에서 사냥한 오리는 강 건너에 있는 구포장이나 당시 부산의 제일 큰 장시 중 하나였던 동리장으로 팔려 나갔는데요. 네네. 특히 외인들이 오리고기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매매가 빈번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시 구절 중에서 동지가 되면 집집마다 오리 사냥을 그만둔다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왜 이 동지가 되면 오리 사냥을 그만뒀던 걸까요? 오리는 동지를 해서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화한 새끼를 성심성의껏 걷어서 먹이는데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산란을 끊는 오리가 살이 빠지고 고기의 맛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매매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 낙동강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리 사냥이 일상화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낙동강 오리 사냥은 근년까지도 성행했던 거로 보이는데요. 네네. 생계 수단으로도 사냥을 했지만은 낙동강 주변에는 넉넉한 김해 평야 등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들 농부에게는 이 오리가 곡식을 축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지키고 오리고기도 먹기 위해서 사냥을 직접 하게 된 것 같은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낙동강변 일대에는 붕어, 잉어 같은 그 고기나 물고기나 오리를 잡아가지고 팔거나 직접 조리해주는 수산가옥들이 먹거리촌을 형성하기도 했었죠. 네. 대표적인 서민 보양식이었는데, 근데 지금 오리 마을로 불리는 곳들이 동구 안창마을, 만덕동의 민속 오리마을, 서구 꽃마을, 가야동 가야공원 이런 곳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강변이 아니고 산 쪽에 다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래 상간마을에 이래 오리고기 음식점이 집단적으로 형성이 됐던 겁니까? 이 강변에서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간 택인데, 네네. 1980년대 이후부터 자연보호, 환경오염 등을 걱정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낙동강 주변에 무허가 수산가옥이나 오리촌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전부터
건강한 음식에 전 국가적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이때 오리가 등산 후 먹는 건강 음식으로 인식되면서부터 부산의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죠. 예. 그런 이유로 부산의 오리 마을은 강변에서 이 사지 마을로 입지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아, 등산 후에 오리백숙으로 탁 먹으면 그냥 힘이 절로 나는데.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 부산만의 오리고기 음식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 뭐 음식의 조리법과 메뉴 상차림 등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요. 예. 대부분 생오리를 양념 불고기나 생고기로 구워가지고 채소에 땡초, 마늘 얹고 전구지 겉절이 넉넉히 올린 다음에 큰 양손 닦는 방식이 주류죠. 예. 예술이네요. 여름에는 이제 오리백숙으로 복다림을 하는데요. 네네. 이때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영양 성분을 더합니다. 뭐 온나무, 황칠나무, 엄나무 등을 넣어가지고 오돌이, 황실오리, 뭐 또 한방오리 등으로 선택해서 먹도록 해놨는데요. 예. 유황을 먹인 유황오리도 파는 것도 있고요. 네네. 이처럼 부산 사람들은 오리를 서민 보양식의 주요 식재료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방식과 조리법으로 맛있게 조리해 먹었던 것입니다. 오리 백숙만 해도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거든요. 이게 또 큰 더듬이 때문에 토끼를 닮았다 해서 바다의 토끼라고도 불리던데 우리 부산과는 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군소는 연체동물 복종각 생물인데, 그러니까 연체동물이면서 뱀을 지은 대신 바다 밑을 천천히 기어다니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주로 얕은 수심에 해저류 굴락에 스승하면서 해저류를 먹고 살아가는데, 이 부산을 비롯해서 남동 해안에는 돌틈을 뒤지면 쉽게 볼 수 있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달팽이처럼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이 생물이기도 하죠. 예. 옛날에는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군소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만 해도 어릴 때 이 영도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하다 보면은 군소가 쉽게 보입니다. 그러면 군소를 안 만져요. 그러면 물컹거리는데 연체동물에서 물컹거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보랏빛 색소를 진하게 뿜어냅니다. 이 군소를 남해 사람들은요, 데치거나 삶아서 다양한 음식으로 조리해 먹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 군소 숙회인데요. 군소를 먹기 좋게 썰어서 해초장이나 소금 참기름에 바로 콕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 독특한 향과 폭신폭신한 식감, 그리고 약간 써 뒷맛 등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 음식이지만 한번 맛들어 놓으면 또 못 끊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거든요. 거의 군소 숙회가 내키지 않으면은 제철 채소와 함께 해초장으로 이 군소 무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해초장에 채소 아삭하게 그리고 싱거운 향이 잘 어우러지는데 군소의 쓴맛을 조금 중화시켜 주죠. 그리고 또 오래 두고 먹고 싶으면은 간장으로 절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군소 조림인데, 군소를 데쳐놓은 군소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간장, 물엿, 참기름 등으로 만든 조림장을 넣고 불에 졸여주면 되는데, 이때 폭신폭신하면서 쫄깃한 맛이 살아있고 단짠단짠에 쌉싸름한 땀 있어가지고 아주 어른 입맛에 안성맞춤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군소 숙회, 군소 무침, 군소 조림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남해안 지역에서는 이 군소가 제사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사상에 오를 정도면은 좀 남해안 지역에서는 중요한 의미의 식재료다 이래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 군소 산적을 썼는데요. 군소를 데쳐서 양념간장에 찌었다가 나무꼬치에 껴서 번철이 지내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이 해안가 사람들에게는 집안의 대소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혼례, 회갑 등의 잔치나 상제 등 요긴한 음식이었고요. 제사상에는 특히 소홀할 수 없는 제물이기도 한데 이 제사 음식은 유교 예법에 따라 치러지지만은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제철 음식이나 식재료
그리고 또 선대 어른이 생전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기도 하죠. 예. 네네. 그래서 바로 그런 식재 중 하나가 바로 이 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군소하면 그냥 특이한 식재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산 지역의 역사를 품은 뭐 음식이다. 맞습니다. 예, 식재료다. 근데 부산에서 군소 파는 곳이 아직 있나요? 예, 요즘도 부산 전역의 해안에 영도중리라든지 송도라든지 다대포라든지 해녀촌이 있습니다. 예, 예. 이 해녀촌에 가면은 해녀들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데쳐놓은 군소를 팔고 있습니다. 예, 이 군소가 5월에서 7월이 제철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점 시기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직접 잡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네네. 예, 그럴 때는 꼭 이 내장을 이 내장하고 알 그리고 보랏배 색소 등의 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여러 번 씻어서 물에 삶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이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군소 숙회, 군소 무침, 또 조림에 산적까지 오늘 군소 가지고 다양한 요리 한번 해봤네. 예. 예, 오늘도 오리하고 또 경상도에서는 군수라고 불리는 이 군소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 예. 예. 이 한 지역의 음식을 보면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습속과 사회성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음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섭식의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시대상과 사회상의 텍스트가 바로 향토 음식입니다. 예, 때문에 이 향토 음식에 우리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음식문화 칼럼니스트 최현준 시인이었습니다.